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조은진 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슬라이드가 필요 없는 오토메이티드 셀 카운터 장비인 셀드랍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2025년 하반기 또 그 프로모션, 세 가지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5년 4월 달에 한번 이 웨비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또 몇 가지 앱들이 또 같이 업데이트가 되고, 몇 가지 앱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소식들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장비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 먼저 해드리면, 미국의 데노빅스사는 2012년에 설립한 생명공학 회사로서 전자생물학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노드랍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이크로볼륨 스펙트로 포토메타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데노빅스사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DS11 시리즈를 출시하였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나노드랍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T로 시작하는 그 회사. 그 회사에서 가장 큰 경쟁 모델로 데노빅스사의 DS11을 시리즈를 아주 큰 경쟁 회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터치스크린이나 리눅스 OS 기반으로 외부 컴퓨터가 필요 없는 디자인이 워낙에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시초는 데노빅스사의 DS11 시리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이미지 베이스의 셀 카운터, 셀 드랍 역시 터치 스크린의 리눅스 OS 기반으로 외부 컴퓨터 필요 없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타사의 셀 카운터 장비하고는 다르게 마치 마이크로 볼륨 스펙트로 포토메타, 나노드랍 장비처럼 직접 장비에 파이펫으로, 다이렉트 파이펫으로 샘플을 로딩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셀을 카운트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격자 무늬가 있는 우선 헤마토사이토메타를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셀을 로딩을 하고 현미경에 올려서 이제 좌우로 있는 혹은 뭐 위아래로 있는 그러한 초점, 렌즈에 초점을 맞춘 후에 연구자가 눈으로 직접 이건 셀인지 이건 셀이 아닌지 혹은 격자에 걸려 있으면 얘를 셀로 카운트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셀을 개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오토메이티드 셀 카운터 장비는 각 회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디스포저블 슬라이드에 셀을 로딩해서 장비에 올리고 초점을 맞추면 장비가 이미지를 판독해서 셀을 개수하고 최종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다른 회사들의 셀 카운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스포저블 슬라이드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데노빅스사의 셀드랍 장비는 플라스틱의 소모품이 필요 없이, 즉 지구에 그러한 다양한 우리가 넘쳐나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인간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세 플라스틱, 이러한 플라스틱의 소모품이 필요 없는 직접 샘플을 로딩을 하면 장비 아래에 위치한 렌즈로 이미지를 캡처를 하게 되고요. 스마트폰의 AP와 같은 프로세서가 셀과
셀이 아닌 것 혹은 라이브한 셀과 죽어있는 셀 등을 분석을 해주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고전적인 방법에서 준비했던 헤마토사이토메타, 현미경, 개수기,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이제 계산기 이러한 것들이 이 셀드랍 장비 안에 모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 역시 장비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파이펫 가능한 다이렉트 파이펫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 이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샘플을 로딩할 수 있는 샘플 챔버를 이루고 있는 이 파트 부분이 위하고 아랫부분에 광학 그레이드의 사파이어가 있어서 요 암을 내리면 긁힘이 요 공간으로 샘플을 로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긁힘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암을 내리면 그 공간 사이로 샘플을 로딩을 해서 그 아래에 있는 렌즈와 장비 내에 있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고 나면 우리가 이제 샘플을 이제 닦아내기 위해서 암을 싹 올리게 되겠죠. 올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저장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고요. 위아래 암 표면을 닦아주고 다시 암을 내려서 다음 샘플을 로딩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운트하여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셀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로부터 셀을 카운트한 로우 데이터, 그리고 셀의 컨센트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셀의 크기별로 살아있는 셀은 몇 개인지, 죽어있는 셀은 몇 개인지, 크기별로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도 있고요. 사용하는 앱에 따라서 셀 바이어빌리티도 자동적으로 또 계산해 줍니다. 특히 이 셀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어떤 셀이 살아있는 셀이고 어떤 셀은 죽은 셀로 잡았는지 이거를 살아있는 셀은 초록색으로 죽어있는 셀은 빨간색으로 또 뭐 앱에 따라서는 이제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데이터의 신뢰도도 함께 높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수치적인 데이터와 이미지적인 데이터는 저장을 해서 내 개인 컴퓨터에서 오픈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치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엑셀 포맷으로 어, 엑셀로 열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슬라이드가 필요 없는 셀 드랍 장비다, 셀 카운터 장비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할 수 없이 플라스틱 슬라이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위험한 샘플, 그러니까 BS 레벨 2 이상의 그러한 위험한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의 표면에다가 아무리 장비를 깨끗하게 닦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외부와 이 샘플 간의 공간을 차단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럴 때에도 이러한 디스포저블 슬라이드가 필요할 거고요. 혹은 나는 우선 셀을 카운트한 후에 그다음에 셀이 워낙에 귀해서 이 셀을 가지고서 이 다음 작업으로 무언가 후속적인 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을 통해서 좀 더 세포를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디스포저블 슬라이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디스포저블 슬라이드도 저희 셀드랍 장비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슬라이드가 필요 없는 셀 카운터 장비이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디스포저블 슬라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광학 현미경에 해당하는 브라이트 필드 모델, 그리고 그린 레드 채널 두 가지 형광 채널을 포함한 FLI 모델이 되겠습니다. 브라이트 필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필드로 단순히 셀을 카운트한다거나 혹은 트리판 블루나 에리스로신 B로 셀을 염색을 해서 셀 바이어빌리티를 보고자 할 때, 이럴 때는 브라이트 필드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저희 셀드락 브라이트 필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샘플의 타입에 따라서 일반적인 컬처 셀도 카운트할 수가 있지만 이 뉴클레아이, 즉 핵을 염색해서 카운트를 한다거나 혹은 프라이머리 셀도 또 카운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더 특화된 앱들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형광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트 필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앱들 플러스 형광으로 염색해서 좀 더 정확하게 셀과 셀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고 혹은 살아있는 셀과 죽은 셀을 카운트해야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형광 모델로 셀을 카운트할 수가 있겠습니다. PBMC와 같은 혈액 내 세포 같은 경우에는 혈액 내는 데브리스도 워낙에 많고 셀도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브라이트 필드 모델로는 사실은 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PBMC와 같은 이러한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FLI 형광 모델을 가지고서 카운트를 해야 정확하게 셀을 카운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브라이트 필드에서도 셀 바이어빌리티를 볼 수 있는 트리판 블루, 에리스로신비 이런 걸로도 셀 바이어빌리티를 볼 수 있지만 형광을 가지고서 AOPI 시약을 가지고서 셀 바이어빌리티를 보는 경우 그셀 약간의 그 데이터적으로 그러한 수치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고전적인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트리판블루나 에리스로신 B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워낙에 요즘에는 NGS라던가 싱글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 이러한 고전적인 방법으로 셀 바이어빌리티를 보지 말고 형광으로 염색해서 즉 AOPI로 염색해서 그 나온 셀 바이어빌리티를 가지고서 실험을 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음 후속 작업을 어떠한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형광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될지 혹은 브라이트 필드로 충분할지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모델을 크게 브라이트 필드 모델과 형광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렌즈의 배율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필드와 형광 모델 각각 기본적으로는 어느 회사에서나 마찬가지로 4X짜리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장비 역시 4X짜리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4에서 400 마이크론의 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또 워낙에 작은 샘플들을 또 다루다 보니까 10X짜리 렌즈가 들어간 이런 모델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FLXI와 BFX라고 하는 이러한 모델로 10X짜리 렌즈가 들어가서 2에서 20 마이크론에 해당하는 셀들을 좀 더 카운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형광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AI 시대, 워낙에 AI 시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AI 시대에 발맞춰서 머신러닝 기반의 그러한 개발된 앱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된
머신러닝 앱들은 총 두 종류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파토사이트, 간세포를 카운트할 수 있는 앱과 오른쪽에 요 셀 이미지는 오가노이드, 샘플입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카운트할 수 있는 앱, 요 두 가지가 개발돼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헤파토사이트,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세포하고는 다르게 세포의 모양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워낙에 다양하기도 하고요. 셀들이 서로 이렇게 잘 떨어지도 않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셀 안에 우리가 일반적인 셀이다라고 하면은 세포 안에 핵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셀 카운터 장비를 가지고서 카운트를 하면 간세포를 정확하게 카운트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셀드랍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 그래서 이 셀드랍의 헤파토사이트 앱을 사용하면 정확하게 간세포 샘플을 카운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왼쪽에서 파라메터 보시면은 얇은 셀, 뭐 죽은 셀, 그리고 간세포가 아닌 셀 이러한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머신러닝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트 바이탈리티 앱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앱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말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바이탈리티 앱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앱은 아닙니다. 머신러닝 앱은 아닌데 새롭게 출시된 앱으로서 바이탈리티, 즉 활성도를 보는 앱입니다. 그래서 셀 중에서 특히 이스트의 활성도를 보는 앱으로 그냥 효모에 그냥 살아있는 셀, 죽어있는 셀 이렇게 단순히 살아있고 죽어있고 바이어빌리티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액티브한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활성도를 보는 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하단에서 보시면은 이제 로그 프레이스일 때 이스트의 바이어빌리티와 바이탈리티는 모두 다 이렇게 높아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효모를 그냥 상온에서 방치하거나 혹은 콜드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된 이러한 상태로 놓고서 이때의 바이어빌리티, 즉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봤을 때는 모두 다 이렇게 바이어빌리티가 높은 것은 확인할 수가 있지만
바이탈리티, 즉 얼마나 얘네들이 활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바이어빌리티라고는 다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탈리티 앱에서는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건 이제 바이탈리티 활성도가 있는 높은 이렇게 살아있는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그리고 죽어있는 이렇게 활성이 없는 이러한 애들 이러한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파란색 이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적인 데이터와 함께 ml당 바이탈한 셀의 카운트, 그리고 토탈 셀의 카운트, 그리고 그래서 활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데이터들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스트의 바이탈리티 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형광 4X짜리 형광 4X짜리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FLXI, 즉 10X짜리 장비로 이 앱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드랍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셀들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냥 컬처 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클레아이도 가능하고 헤파토사이트 앞부분에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가노이드도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뭐 이러한 이스트라던가 LG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조류 LG 같은 경우는 클로로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엽록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AOPI 앱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LG와 죽어있는 LG 이러한 것들도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어,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장비를 특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큰 의견이 없는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분 혹은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손이 가장 정확해라고 좀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그분의 손이 가장 정확한 거는 맞을 수는 있는데 또 하나의 랩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만 실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실험을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셀을 카운트 하는데 셀을 보는데 기준이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데이터적으로도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팅된 값에 의해서 얘가 셀이다, 아니다. 얘는 살아있는 셀이고 얘는 죽어있는 셀이다. 라는 것을 이미 입력해 놓은 기준값을 가지고서 셀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그래도 주관성이 조금은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흔들림 없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셀드랍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기 할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Pay as you go, 페이고라고 이제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페이고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게 이제 페이고의 경제학 용어인데, 장비는 정말 그냥 장비 값만 사는 겁니다. 장비 값만 사고 카운트하는 비용은 우리가 타사 같은 경우에는 디스포저블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그 비용을 지불하듯이 이 셀 카운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운트 코드라고 하는 이 코드를 사서 카운트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기만 먼저 싼 값에 기기를 사고 그 이후에 카운트 코드를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기 할인 그러한 부분을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스타터 팩이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기기와 함께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이벤트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비용은 좀 들기는 하지만 한 번 장비를 사면 뭐 10년, 15년 뭐 장비가 어쨌든 불용 시까지 무제한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언리미티드에 대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기 보시면은 브라이트 필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기 할인으로는 500 그리고 스타터 패키지에 해당하는 1년 무제한 사용 할 수 있는 걸로는 이제 610 그리고 언리미티드 모델 한번 그냥 장비 사면 더 이상의 추가 비용 없이 쭉 사용할 수 있는 언리미티드 모델은 1170의 할인 행사를 준비하였고요. 형광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1350, 1460 그리고 언리미티드 모델은 2100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의 양이 정말 많고 10년, 15년, 정말 15년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꼭 우리 장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타사 장비를 보더라도 셀 카운터 장비를 보더라도 되게 어, 오래전부터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계속 그 디스포저블 슬라이드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사용을 해왔는데 저희 이제 언리미티드 모델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BF 같은 경우에는 1170으로 10년, 15년 그냥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형광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00에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10년, 15년 그냥 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